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함께 하실 칼리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이슈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에 이슈가 많았던 탓일까요?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8거래일 상승 이후에도 큰 조정 없이 굳건히 버텨주고 있는 미국 증시 모습인데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번 한 주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상승 내용 자체가 사실상 좀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시장이 항상 좀 원하는 해석대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이쯤 됐었을 때는 하락이다 혹은 이쯤 됐었을 때는 상승장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자체를 좀 중간중간에 흐리는 게 이 시장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단은 우리가 블랙 먼데이까지 거치면서 지속적인 낙폭 흐름 자체를 가져갔었던 시장 흐름 대비 기준으로 사실 블랙 먼데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이드카 발동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시아 증시서부터 미증시까지 난리가 났었던 시점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날 당일만 하락을 보여준 건 아니고 사실상 이전부터 추세 자체는 낙폭을 크게 보여줬었는데 여기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더 큰 폭락이 오고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이 시장 숏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인버스로 투자를 해야 되나, 혹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다 정리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손절 혹은 약익절을 통해서 시장을 지금 떠나면서 혹은 현금 확보를 가져가면서 이러한 행동 자체를 좀 많이 취했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 비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좀 가져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빅테크에 대한 조정 내용 자체 다 무시하고 엔비디아가 140달러에서 9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130달러대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발적으로 이게 좀 말이 되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얘기 드렸었지만 사실상 좀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 이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일정 추세 이상까지 좀 들어 올리는데 네. 이게 굳이 꼭 2만을 꼭 터치를 했어야 됐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장은 또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결국에는 2만을 터치하고 나서부터 다시금 시장은 뭐에 대한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랑 우려를 다시 또 표하면서 찍어 누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이제 기대감이나 내용,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받아주고 일단은 그 정도 수준의 반등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의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좀 냉철하게 현재 나와져 있는 시장에 대한 데이터들, 내용 자체 해석을 좀 보시는 게 가장 또 좋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실적이나 내용 자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도 방향성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역사적으로 네. 이 9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 조정장세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S&P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년 기준으로 끊는 게 아니고 월 기준으로 한번 좀 끊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이 9월 장세 자체는 좀 조정 장세를 맞춰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게 연초나 뭐 이렇게 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새해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실적에 대한 내용들 전년 대비 기준으로 괜찮았다 아니다 나쁘지 않다 경기만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통의 일반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는데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비 시즌과 더불어서 산타 랠리를 가져가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키워가거든요. 네. 그러면 뭐 얘기하면 상반기도 오르고 연말도 오르고 그럼 뭐 쉬는 텀이 없잖아요 시장이. 그럼 뭐 네. 그냥 무조건 주식시장 항상 올라야 된다라는 내용 자체로 접어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조정이나 내용 자체를 좀 잡아두는 구간 자체가 뭐 항상 100%는 아니지만 9월 같은 경우는 상승장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 한들 하락 조정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8월 24일, 8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 상승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여줬는데 다시 이걸 메꾸는 상승폭을 보여준다 한들 9월을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게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히려 오를 만큼 또 올랐기 때문에 바닥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 자체를 조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담아두시면서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최근에 우리나라도 정말 너무 더웠어요. 네. 정말 너무 뭐 더워요. 며칠간의 폭염이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냉방비, 그러니까 이제 전기세, 정말 많이 나왔는데 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고지서 보고 전월 대비 기준으로 한 10만 원 더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뭐 야간에 열대야가 뭐 끊이질 않으니까 뭐 네. 밤새 사실 이 냉방을 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정말 무더위 지속이었는데 한번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 미국 폭염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시도. 자, 미국 기후변화로 학교 냉방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1970년 이후 미국 도시 95%의 신학기 냉방 수요가 지금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 우리가 뭐 역대급 뭐 폭염이다, 뭐 장마다, 홍수다, 뭐 피해다, 뭐 이런 것들 막 계속 나오잖아요 시장에. 네. 근데 70년 이후서부터 무려 50년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거의 최대치를 지금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해 자체가 지금 이게 그냥 생각해 둘 필요가 아닌 게 네. 두세 배 급증을 하고 한 해 사망자가 2,300명. 3배가량 지금 급증을 했고요. 응급실 같은 경우도 12만 명이 지금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증가를 가져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체가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 자체도 우리가 좀 담아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협약 내용들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자체를 좀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염과 이어질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난방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또다시 단발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 전략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천연가스 소비량 증가가 되고 천연가스 가격 증가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올해 천연가스 재고가 5년 평균보다 13% 재고가 많은 상황인데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이번 여름이 별로 수요 자체가 받쳐주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고 따뜻했던 겨울 자체가 사실상 남아있었던 재고량 증가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난방까지는 그래 천연가스에 대한 내용 자체를 살려두면서 난방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알겠는데 왜 냉방까지 천연가스의 가격 변동 수요를 지금 따져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력 아나운서님, 뭐 우리가 에어컨을 키는데 LNG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네. 천연가스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발전소에서도 30 정도는 석탄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석탄 이런 화력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자체로 전력 생산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30%를 추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또 본다라고 했었을 때 네. 이제 원전이에요. 원자력. 근데 이마저도 사실상 좀 부족하고 전력 소비량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증을 하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천연가스 소비량 자체도 오히려 전력 생산에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 소모량이 이만큼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천연가스 소비량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내용 자체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내용 자체에서 석탄, 석유 뭐 이런 부분들로 이 지금 화력 발전을 가져가는데 천연가스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별로 언급을 시장에서 많이 안 가져가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천연가스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네. 급할 때 쓴다. 지금 현재 부족했었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더위가 꼭 올해만 지속되는 게 아니고 내년, 뭐 내후년에도 더 큰 무더위가 찾아올 수 있을 만큼 거기에 따른 사전 대비로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자체 꼭 선물 투자가 아니어도 네. ETF, ETN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 천연가스 관련주 기업들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향 내용 자체도 여러분들이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천연가스에 대한 내용 자체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조금 언급은 좀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와서 이미 여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무더위가 좀 식어갈 틈에서 이제 와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반등을 가져갔었던 이 결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천연가스 계속 폭증하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자리값에 대한 내용 자체, 일시적인 가격 상승 지금 내용 자체는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투자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미리 사실상 4월, 5월 이럴 때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파동을 보시면 아시겠죠. 어느 순간에 12월에 난방 수요가 급증할 때 들어올리고 네. 5월 달부터 해가지고 냉방 수요에 대한 내용 자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올리고 네. 지금 단기적으로 폭염의 지속 때 한 번 더 들어올려주고 이러한 관점 자체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미 올라와준 시점에서 잘못 들어갔을 때는 손실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전략 우리가 지금 이제 8월 말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12월 때 한 번 더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러한 부분들 자세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9월은 상승장의 흐름을 이어가지만 하락 조정을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에 접촉하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큼지막한 이슈들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FOMC 회의록과 잭슨홀 미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지수 변동성을 보면 연간 비농업 지수 수정 지표가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FOMC 회의록과 잭슨홀 미팅이 지수 변동성이 더 컸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아직 잭슨홀에서 파월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등장했어요. 왜냐면 오늘 금요일 날 이제 네. 11시 넘어서 뭐 11시 20분, 30분 이럴 때 이제 좀 등장을 할 텐데 아직 등장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힌트나 내용 자체는 있겠지만 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장에서 지금은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예요. 여차하면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아나운서님. 뭐냐면 네. 물가 떨어지는 거 좋다.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히 지금 안 좋겠죠. 시장 흐름에서. 물가 떨어지는 추세나 내용 자체가 있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이네. 노랜딩, 소프트 랜딩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하지 않고 물가도 잘 잡히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작년부터. 네.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 급격하게 지금 현재 물가가 0.1% 혹은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거 역시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보고 우려를 표하면서 지수 급락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만약에 실업률이 폭증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미국에서. 네. 그게 데이터로 계속 쏟아진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 당연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연간 비농업 고용 수정 자체는 사실상 대표적인 investing.com이나 이렇게 우리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지난 비농업 발표가 사실상 조금 박살이 났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를 잃고 점점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 경기 둔화 이런 시그널을 확실하게 내포를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게 연간 비농업 고용 수정 내용 자체를 담아두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는 약간 비공개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지표인데 연간 기준으로 지금 80만 건가량 하향 수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안 좋았는데 네. 더 안 좋게 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다 진짜 고용 이거 박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침체, 악순환, 경기 침체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우려를 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발표된 직후 그리고 어제자 발표됐었던 제조업에 대한 지표 결과까지도 안 좋게 나와주면서 시장의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가 기준으로 지금 좀 월간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7만 건 가량 지금 추가적인 하향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 자체를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폭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키워갔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선물 지수 기준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는 2만 자리값, 2만 포인트 자리값 라운드 피겨 저항대까지 돌입을 했던 모습입니다. 라운드 피겨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나운서님.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요. 네. 이제 지수도 그렇고 이렇게 뭐냐면 16,379 뭔가 되게 애매한 수치죠. 네. 여기는 그냥 이 수치만 보고도 지지나 저항을 할 거다 뭐 이런 느낌이 없다는 거죠.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값이야. 여기서 받쳐주고 올라갈 거야. 혹은 여기서 떨어질 거야. 이런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근데 2만, 3만, 네. 4만
뭔가 정수 자리값으로 공이 많아질수록 딱 떨어지는 이런 수치에서는 의미 부여를 굉장히 크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 침체냐 아니냐, 지표가 좋냐 나쁘냐, 실적이 좋다 나쁘다로 지수 상승과 하락을 원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네. 만을 터치했거나 2만을 터치했거나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여기서는 꺾일 거야. 혹은 여기선 받쳐줄 거야. 그냥 무작정 이런 심리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건 잠깐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네. FOMC 회의록 결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0bp 가능성이 또 사라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근 다시금 단발적인 낙폭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결론적으로 9월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100%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페드워치 데이터에서 네. 더 이상 동결이 사라졌어요. 25bp 한 번 그러니까 25bp로 내리냐 50bp로 내리냐 이 두 가지만 나와줬어요. 하나가 75%, 25% 이렇게 나와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내린다. 한 번에 많이 내리냐 적게 내리냐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좀 적게 내린다 관점 내용 자체로 가져가다 보니까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이 폭에 대한 일부 조정이 나와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보면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지금 나스닥 내용 자체에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서 최근에 정말 역사적인 상승이 또 나와준 거죠. 따지고 보면 8거래일 네. 이상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낙폭을 보시면 2만 자리 값을 딱 터치하고 나서 큰 폭으로 지금 음봉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래? 너 언제 떨어질래? 계속 올렸었던 내용 자체. 얘도 한번 쉬어가야 돼요. 이 상승도 쉬어가야 되는데 네. 그 쉬어감 내용 자체를 어제자 그러니까 이제 방송 녹화일 기준으로 목요일자 기준으로 2만 자리 값을 밟아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 장세를 한번 단기적으로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피겨 자리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당분간 2만을 안착할 것이냐 아직은 완벽하게 하락 전환이다 내용 자체를 담아두긴 조금 힘들고 이제 끼키야 400포인트, 300포인트 떨어진 거니까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릴 수 있거든요. 이 라운드 피겨를 보여줬었던 자리 값이 또 어디였었냐면 이 바닥 구간 여긴 조금 만까지 가져갔으면 딱 좋았는데 네. 이런 자리값도 11,000 내용 자체 뭐 이렇게 좀 담아두면서 12,000 이런 자리값들이 정수 꼭 2만, 만, 3만 이게 아니고 12,000, 13,000, 14,000 이런 자리값들 다 의미 부여를 가져가면서 이런 자리값에서 급등 내용 자체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내용 자체 지수에 대한 흐름,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 결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어쨌든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더 담아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혼나야 될 시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9월에 대한 하락까지 같이 접어든다라고 하면 역사적인 하락이 한번 또 9월까지 이어지면서 낙폭을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보시면서 지금의 하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락장이 왔었을 때 내가 대비를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준비가 되면 굉장히 이번 힘든 시장 자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또 궁금하시고 내용 자체는 매일매일 저녁 시간대 제가 브리핑을 드리다 보니까 이 내용 궁금하시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현재 지수에 대한 흐름,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혼나야 할 때라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하락 시장 속에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에 접속하셔서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주 빅테크를 하나씩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AI 관련 종목이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어쩌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 다들 아실 텐데요. 알파벳 보통 구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은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경기에 검색 엔진,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주요 이벤트와 역사적인 단계를 설명하자면요. 구글은 1998년 9월 4일에 창립되었고요.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창립했습니다. 2004년 8월 19일 날 상장됐고요. 주된 서비스로는 구글 검색, 클라우드 컴퓨팅, 유튜브, 구글 크롬, 구글 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구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구글은 1998년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함께 창업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정교한 알고리즘과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인해 빠른 속도와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구글은 초기에 많은 기업들의 인수를
인수를 하면서 기능 확장을 시켰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유튜브와 안드로이드, 더블클릭 등이 있습니다. 구글은 2004년 초기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하면서 나스닥에 상장되었고요.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술 기업 IPO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후에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획득하면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크롬 웹브라우저를 출시하게 되고 이어서 크롬 OS까지 개발하면서 노트북 및 기타 디바이스에 사용되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기업 및 개발자들에게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더욱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구글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주요 사업 분야들입니다. 구글은 검색 및 광고에서는 구글 서치와 구글 광고로 나뉘어지는데요. 구글 서치는 검색 엔진이 웹상의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요. 구글 ADS는 광고주들이 구글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검색 결과와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후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나뉘는데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기업 개발자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워크스페이스에서는 비즈니스용 협업 도구로 이메일, 문서 작성, 캘린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및 모바일에서는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로 나뉘는데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과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다들 아실 텐데요.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고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글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에서는 크롬 OS와 구글 플레이로 나뉘는데 크롬 OS에서는 인터넷 위주의 컴퓨팅을 지원하는 운영체제로 주로 노트북에 사용되고 있고요. 구글 플레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다양한 구글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에서는 텐서플로우와 구글 AI로 나뉘는데요. 구글 텐서플로우에서는 구글이 개발한 오픈소스 머닝러닝 라이브러리로 AI 및 딥러닝 프로젝트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구글 AI는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 부서로 다양한 AI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는 픽셀과 구글 네스트로 나뉘는데요. 픽셀에서는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의 하드웨어 제품 라인이고요. 구글 네스트는 스마트 홈기기를 포함한 IoT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활 및 헬스케어에서는 구글 피치 있는데요. 이는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처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들과 기업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후 구글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칼리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글 최근 실적부터 일단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공룡 기업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 모든 내용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럼 이런 공룡 기업들은 사실상 세분화시켜서 파본다라고 하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네. 전 세계 탑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실적을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 총 매출 같은 경우는 847억 4억 달러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4%가 증가를 했고요. 클라우드 매출 자체는 103.4억 달러로 100억 달러를 최초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표현은 그렇지만 깔래야 깔 수가 없이 좋은 호실적을 잘 보여줬다. 그러니까 네. 구글이 구글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성장이나 내용 자체 이만큼 많은 일을 하는데 당연히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그리고 시청자들이 아니고 소비자들에 대한 니즈 우리 일반인 들에게 이런 부분들 자체를 잘 맞춰주면서 유튜브 쇼츠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최근에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시대 흐름이나 내용 자체도 전체적으로 잘 맞춰주면서 이 역시 광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나쁘지 않게 전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잘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 발표 당일날 급락을 보여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워낙
이런 공룡 기업들한테는 잣대가 높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많이 드리잖아요. 전국 1등, 전교 1등은 네. 늘 잘하니까 어쨌든 얘는 다음에도 잘할 거고 다다음에도 잘할 거야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준치가 높아요. 네. 아예 제로였던 정말 전교 꼴찌였던 애가 전국 1등을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서프라이즈가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늘 전국 1, 2, 3등 안에 드는 애들은 늘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죠. 이 기업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출이나 내용 자체는 이미 과거 데이터부터 분기 실적부터 이미 나와져 있었던 거고 네. 이 어닝콜에서도 그리고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니네는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를 계속 외치는 상황인 거죠.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급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AI 소프트웨어 매출 성장세가 이제 좀 둔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매출에 대한 내용 자체 EPS며 총 매출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매출 증가세가 둔화를 보여준다. 증가는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분기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증가세가 지금 앞에서는 지금 현재 10빌리언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6, 그다음에 더 낮아지고 다시금 올라와주는 이런 상황 자체가 연출이 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런 거죠.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완만하게 변동성 가져가다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결과. 변곡을 그리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현재 월가의 큰 손들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변경 이유 중에 이 내용 자체가 하나를 담아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최근 이슈도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 자체를 좀 짚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반독점 소송에서 이제 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3분할 이야기까지 지금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닷컴 버블 이유부터 해가지고 이런 빅테크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좀 따라 붙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패소를 하면서 3분할 이야기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결과는 없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정말로 이루어지면서 분할시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최대 현재 기준으로 30%까지 급락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AI에 대한 내용 자체는 비단 구글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질문을 주고 있어요. 니네 그만큼 막대한 돈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계속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니네가 그만큼 수익 모델이나 내용 자체를 빠르게 조금 더 확실하게 네. 뽑아낼 수 있냐. 이게 지금 의문점을 두고 있는 거죠. 아나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네.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라든지 미래 네.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얘네가 자산이 10조가 있는데 네. 6조를 갑자기 AI에 썼대요. 그래 쓰는 거 좋아. 미래에다 투자 좋아. 네. 근데 그거 언제 회수할 거고 다시금 그 이상까지 넘어올 거야 음. 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죠.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좀 본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절대 안 나오겠죠. 이제 시작인데. 네. 네. 이제 시장인데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연히 지금 빅테크들도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 자체 더 점유율을 높이려고 더 투자는 가져가도 이거를 지금 1년, 2년 안에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5년, 10년, 미래 가치로 봤을 때 20년, 30년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과감한 투자를 가져가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니네 정말 이거 괜찮아? 괜찮아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사실상 표현이 그렇지만 시비를 건다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거는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앞에 투자가 이미 1년 반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투자로 봤었을 때 이거 수익을 뽑아낼 수 있냐? 이 내용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빅테크는 당분간 안 좋을 가능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구글이 먼저 월 구독료 27,000원, 애플보다 먼저 AI 비서를 선보인 구글인데 사실상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27,000원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우리도 휴대폰 비용 계속적으로 월에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내가 계속적으로 보험비라든지 이렇게 월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마저도 고정 지출 내가 OTT 쓰는 것도 10,000원, 15,000원도 이거 아까워 죽겠는데 27,000원. 27,000원을 매달 계속적으로 낸다는 거는 1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3, 40만 원 수준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폭발력이나 내용 자체는 있겠지만 네. 이렇게 비싼 가격에서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킬링 앱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확실한 전환을 보여줬었던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카카오톡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킬링 앱이죠. 네. 이걸 통해서 누구나 다 단톡방을 이용하고 갑자기 문자만 개인적으로 했었던 게 다 같이 소통을 하고 가족 톡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친구 톡방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바꿨었던 킬링 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에 대한 내용 자체 너무 좋은 걸 알겠지만 현재 필요한 킬링 앱이 확실하게 이거를 안 사용을 하면 지금 시대에서 도태되고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27,000원이 뭐예요? 5만 원이어도 결제를 하겠죠. 월 네.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사실상 좀 물음표를 그릴 수 있고 언제나 지금 빅테크에 대한 조정 내용 자체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지금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사실상 미래에서는 괜찮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버블론까지 같이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는 이러한 이슈들을 좀 잡아두면서 조금 더 천천히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구글 이슈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 패소 3분할 이야기와 AI 관련 사업 지속적 투자 선언까지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는데요. 미국 당대회를 챙겨보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완전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볼거리는 더 다양했던 것 같은데요. 오바마 대통령 부부의 강력한 지지 연설에 힘입어 해리스 부통령이 그 당선 확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국내 및 해외 산업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까지 해리스 뭐 사실 네. 계속적으로 좀 부상을 하면서 당연히 바이든보다는 더 낫겠다지만 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치고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제 뭐 정치 편향적으로 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진 않지만 네. 사실상 그냥 제 개인적인 내용 자체로 어차피 우리나라 투표는 아니니까 뭐 비밀 투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 이제 좀 더 저는 힘을 실어두고 거기에 대한 섹터나 내용 자체에 대한 집중을 좀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고 있는데 와 최근에 이렇게까지 축제를 가져가면서 사실 보여준다라는 거 이 쇼맨십이 사실상 무시 못하거든요. 심리상 이렇게까지 괜찮다 하면 내가 미국 국민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해리스가 그만큼 괜찮고 네. 원래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할지언정 이렇게까지 보여주면 정말 괜찮나? 나라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정말 리더의 자격이 이렇게까지 잘 되어 있나? 준비가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아니었다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심 자체를 조금 더 바꿔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관련 섹터는 무시하면 안 된다. 무조건 트럼프는 아니고 해리스 이만큼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당선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네. 같이 한번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요. 친환경 내용 자체 당연히 담아둘 수 있겠죠. 이게 바이든에 대한 내용 자체, 민주당에 대한 내용 자체 연속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태양광 자체는 사실상 충분히 지속적인 호재를 담아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하면 어디죠? 테슬라죠. 그렇죠. 테슬라죠. 네. 이 테슬라가 이 노선을 그냥 전기차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담아두면서 친환경적인 섹터로 담아두면서 갔어도 저는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편향 쪽으로 트럼프에 완전히 찰싹 붙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해리스와는 오히려 상극이 돼버린 거죠. 전기차 친환경에 같이 동반 수혜를 볼 수 있으면서 약간 박쥐라는 표현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저기 왜냐면 얘네는 기업 오너 입장에서 꼭 리스크를 한쪽에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네, 한쪽에 둘 필요는 그렇죠. 없죠. 양발에 두면서 여기 해리스님, 여기 트럼프님 뭐 이렇게 했다라면 저는 긍정적이겠지만 너무 치우쳐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거 진짜 트럼프가 안 되면 진짜 당분간 뭐 30% 50% 조정 받아도 돼 할 정도로 지금 너무 붙어 있어요. 네.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할지 지금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자 전기차 그러면 우리가 좀 바라봤었을 때 이제는 좀 테슬라는 아니고 만약 해리스 쪽으로 좀
이뤄진다라고 하면 이제 리비안이나 우리가 좀 그동안 소외를 좀 받았었던 루시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몇 달 전에 좀 얘기를 좀 드렸었지만 사실상 이제 중국 쪽이 전체 탑 10 기업들 중에 어떻게 보면 8개, 9개를 전 세계 시장에서 잡아먹고 있어요. 그만큼 탄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태양광 시장에서는 중국이 꽉 잡고 있다. 근데 민주당이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사실상 이제 반중 체제를 가져가면서 사실상 이 태양광 쪽에서는 오히려 자국 기업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양광 쪽에 대한 내용 자체는 트럼프가 됐든 지금 해리스가 됐든 양쪽으로 봤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이슈나 단발적인 큰 낙폭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좀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퍼스트솔라나 엠페이지 같은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어제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좀 단기적인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 2%, 엠페이지 같은 경우는 3%, 그리고 솔라이츠 같은 경우는 6% 넘게 이제 좀 조정이 나와줬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좀 미래가치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좀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좀 해리스 같은 경우는 좀 빅테크에 오히려 둘 다 사실상 지금 최근 뭐 반독점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규제나 이런 내용들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제 다 안 좋은데 누가 덜 안 좋냐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해리스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빅테크 쪽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해리스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교육을 가져가고 있는 이 빅테크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 가지고 지금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산 같은 경우만 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방산 쪽으로 일단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해리스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갔었을 때 이 방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어떻게 녹여낼 거냐면 국제 정치 느낌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경찰에 대한 입장으로 이 방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더 두텁게 다질 거라는 거죠.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 정책 자체를 더 크게 펼쳐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이 전쟁을 무조건 끝내겠다. 계속 뉴스로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산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적극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쪽에 오히려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가져갈 것이고 두루 지금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해리스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 관련 기업들 한번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해리스 관련주로 친환경 섹터,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 전기차와 태양광 관련주까지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큰 수익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기업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메이시스와 타겟 실적이 엇갈린 부분이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백화점 체인과 일반 소매 체인의 실적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지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자, 일단 실적들도 보면서 일단은 좀 천천히 설명드리면요. 메이시스는 이제 백화점, 체인점이에요. 우리로 본다라고 하면 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처럼 네. 우리가 이제 백화점 체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메이시스 백화점에 대한 지금 현재 실적이 나왔는데 조정 EPS마저도 지금 0.53달러 나와주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약간 상회를 해줬어요. 지금 그리고 순매출 같은 경우는 49억 달러를 보여줬고요. 전년 동기 대비 이 부분 자체가 3.8%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뭐 백화점 체인이고 뭐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상 이따가 이제 지금 타겟에 대한 내용 자체도 좀 설명드릴 텐데 이 3%, 4% 이렇게 지금 놓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매출적으로 봤을 때. 네. 갑자기 뭐 50%, 60% 폭락 이거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전쟁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는 선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 비교 매출 4% 감속을 좀 보여줬던 내용 자체가 사실상 지금 현재 중산층 이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백화점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뭘 반증을 하냐? 경기 침체를 좀 어느 정도 내용을 해석을 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 소비자의 이탈 가속화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프리미엄 붙는 이러한 제품들 안에서도 추가 할인 상품에 대한 계획을 계속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백화점은 점점 비싼 제품에 대한 지금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평소 월급을 제때제때 잘 받고 내가 잘 버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고 현재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소비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보여주는 소비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똑같이 보여줄 텐데 사실상 지금 현재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내용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 지금 현재 타겟에 대한 실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EPS 자체가 지금 증가되었고요. 총 매출 자체가 지금 254.5억 달러로 252억 달러보다 지금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고객 방문 수 자체도 전년 대비 3% 증가를 보여줬고요. 디지털 매출 역시 8.7%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비교 매출 자체도 0에서 2%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토대로 일단 좀 살펴보시면 무슨 얘기냐? 타겟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와 같은 이런 대형 마트예요. 대형 마트 체인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정가 그리고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으로 물건을 놓고 판매를 네. 하는 기업들이죠. 네. 그럼 이런 데에 대한 매출 자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백화점 쪽으로 시선을 돌렸었던 원래 중산층들이 점점 더 이쪽 홈플러스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는 소비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여기마저도 빠지면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아주 필수 소비재만 임의 소비재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 안에 포함되는 이러한 필수 생필품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그널을 가져가고 있는 결과다 보니까 현재 같은 내용 자체 담아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자체로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 전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가 경기가 다시 좋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 내용 자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하락장에 대한 내용 자체, 이러한 시그널 자체를 좀 판단을 하시면서 좀 더 냉철하게 시장의 하락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메이시스와 타겟 실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큰 수익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박스 통신망에 접속하셔서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영상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으니까요.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 89. 자, 89자리값 매도 체결. 자, 601자리값 커딩 가져가 보고요. 자, 마감 34분 봉. 34분 캔들. 자, 40초 남았고요. 자, 589자리값 매도 체결입니다. 자, 580이탈 드디어 한번 나와 주네요. 자, 좋습니다. 자, 73까지 19,571 1차 청산. 자, 25자리값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변동성이 커서 1차 20호 일단은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터치 없었고요. 자, 이번에 572, 571 터치 좋습니다. 자, 20호 가져가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고요. 자, 지금 571 터치 정확하게 나와줬습니다. 자,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자, 몰라요. 지금은 추세 연속점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8분 캔들 저점 한 번만. 자, 552 터치 551 올청 좋습니다. 가져가네요. 자,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909자리값 매도 체결. 자, 21자리값 커팅 가져가고요. 최소 지금 일단은 902탈 자리값은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건데 또 한번 볼까요? 자, 909자리값 매도 체결이고요. 드디어 이제 900터치까지 처음으로, 자, 10호까지 처음으로 나와주네요. 그렇죠? 자, 887, 자, 20호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자, 가장 큰 사이즈 장대 음봉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본전 안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좀 넘었네요.
사실 뭐 이전에였다라고 하면 그냥 정리 봤을 것 같은데 뭐 이거 먹을 바에는 그냥 본절 보겠습니다.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하면 올청으로 같이 마무리 볼게요. 자, 19,881 올청 대기. 1차 청산이면서 올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 터치 나와주네요. 좋습니다. 600불씩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81 자리값 매수 체결. 자, 81 기준으로 자 49 저점 이탈 자리값 커팅 가져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9만 안 잡아주는 수준에서 지금 일단 상승폭 계속 키워가는 게 가장 베스트죠. 자, 40 초반까지는 눌러줬는데 자, 여기서 버티자. 31까지 터치. 자, 29 터치하면 마무리. 아, 진짜 아쉽다. 자, 2만 11 자리값 커팅이 될 거고요. 자, 2만 9 자리값 매도 체결. 좋습니다. 자, 살려주고 81 정확하게 터치. 사실상 이제는 반등 나와줘도 할 말은 없고. 자, 아우 하지 말라네요. 자, 400불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CR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럼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투자 전략 세우기 전에 우리가 네. 지금 이 방송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좀 가져왔었던 종목들 최근 흐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FNGD 같은 경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로 급등 결과를 보여주면서 제가 최바닥을 잡았었어요. 22달러 초반대 기준으로 잡아서 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갔었고 지금 다시금 제자리가 왔는데 어제자 낙폭으로 무려 지금 1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지속적으로 22달러 평단가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 보유를 가져가고 있지 않다 하신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 종목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티커명은 FNG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로알토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조금 아쉬워요. 일단은 7% 넘는 상승을 가져갔었던 내용 자체를 좀 잡아먹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상승폭을 조금 줄여 나갔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권에 잘 놓여져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버 레버리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거 잘 보이시죠. 그래서 2주 전에 대한 추천 내용 자체 지금 상승폭 크게 잘 가져가고 있고 홈디포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 자리값들이 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상승이나 내용 자체 잘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내용 자체 제가 최근에 이 방송을 통해서 가져갔었던 이러한 히든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다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나름 탄탄한 시총 큰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QR코드 찍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일단은 상품별 투자 전략 내용 자체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제가 지금 좀 지난주 반등에 대한 내용 자체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말을 듣진 않아요. 어느 정도 횡보 장세 가져가면서 다시금 70 초반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다시금 단기적인 투자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면 77 정도를 목표 삼아서 매수 관점 내용 자체로 좀 접근해 보셔도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금 매수에 대한 의견 자체 잡아두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청개구리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고점을 그리면서 지금 안 좋은 이슈나 내용 자체 담아두면서 우상향이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골드 같은 경우 지금 한 번 쏟을 때 굉장히 크게 쏟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점에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네. 너도 나도 한 번 쏟을 때는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골드 가격의 급락 자체는 한번 좀 조심하셔라. 그래서 너무 많은 보유 비중 그리고 현물도 너무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비중 자체 절반 정도 좀 줄여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나스닥 2만 자리에 대한 라운드 피겨 담아두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폭은 키워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19,000 초반대까지는 하락 가능성 높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서 지금 매도세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하락 자체는 지속적으로 저는 이전 저점을 깨면서 16,000, 13,000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파동이지만 우리가 한 주 기준으로 지금 좀 브리핑을 드리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19,020 정도 그러니까 19,000 초반대까지 하락 내용 담아두시면서 다음 주 한 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구리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정도는 되려 제가 주요 자리값 이후서부터 계속 반등한다, 반등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 자리값 봐주시면서 지금 현재 자리값 4.42달러대까지 매수 관점 유지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은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히든 종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